이제 건방진 표현을 쓴다면 오디세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모르면 상식이 좀 딸린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리비아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독재자가 카다피라는 사람이거든요. 이 카다피를 제거하기 위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의 이제 여러 나라들이 이제 연합을 해가지고 작전을 했는데 그 작전명이 오디세이 새벽 작전이라 그렇게 불렀습니다. 화장품, 남성 화장품 가운데 이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화장품이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의 혼다라고 하는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이 혼다라는 자동차 회사에서 만들어낸 그 차 가운데 오디세이라고 하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굉장히 많이 알려진 그런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리아드는 몰라도 오디세이는 알아야 좀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서양하고 동양은 완전히 달라요. 이 서양 사람들이 제일 강조하는 것을 도전이라 그럽니다. 그 다음에 이 동양 사람들은 도전이 아니라 화합을 제일 강조해요. 이 서양이 결국 우주도 이제 지배하고 오늘날 전 세계를 제패한 데는 서양 사람들 이 가치 기준 가운데는 뭔가 끝없이 도전하는 것, 이런 게 그 사람들 그 머릿속에 있기 때문에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냅니다. 나침판이라든가 종이라고 하는 건 사실은 동양에서 만든 거예요. 그렇지만 동양 사람들은 그냥 만들어만 놓았지 그거 가지고서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도전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서양 사람들은 뭘 가지고 그냥 장난감처럼 이렇게 노는 게 아니라 그걸 바탕으로 해서 항상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내는 그런 그 도전 정신이 서양 사람들한테는 있었습니다. 서양의 그리스가, 우리가 지금 그리스 로마 신화도 배웠습니다마는 이 그리스 시대의 도전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운명에 도전하는 겁니다. 운명에. 이 운명에 도전하는 그런 사람들을 그려놓은 게 일리아드입니다. 일리아드. 이 일리아드의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아킬레우스는 전쟁에 참여하기 전에 이미 자기가 이 전쟁에 참여하면 죽는다는 걸 알아요. 그렇지만은 내가 설령 전쟁에 참여해서 죽는다고 하더라도 그게 내 운명이라고 하더라도 나는 이 전쟁에 참여하겠다. 왜냐하면 이 전쟁은 가치가 있는 전쟁이니까. 이 자기에게 그 주어진 어떤 운명에 대해서 타협을 하거나 운명 앞에 굴복하는 게 아니라 운명과 도전하고 운명과 싸워서 자기 나름대로의 삶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게 일리아드예요. 이게 대표적인 주인공이 아킬레우스라고 하는 사람이잖아요. 이걸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습니다. 두 번째 이 그리스 사람들은 가치에 도전하는 겁니다. 이 가치에 도전하는 게 오디세우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공부할 거죠. 이 오디세우는 가정이라고 하는 가치를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가정을 떠났거든요, 이 오디세우가. 그런데 다시 10년에 걸쳐서 온갖 고생을 하면서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과정이 있지만은 나는 가정을 지킨다. 가정으로 돌아간다. 이런 것들이 서양 사람들 이제 정신 세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오디세우스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먼저 줄거리를 좀 소개할게요. 제가 이제 유인물에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우선 2번은 건너뛰고 3번을 먼저 얘기합니다. 이타카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지금도 있지요. 거기에 왕이 오디세우스입니다. 그런데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 트로이 전쟁에 참여하면서 이제 오디세이가 생각하기는 그저 한 10년 정도 이렇게 전쟁을 하면 끝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만 이 전쟁을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만약에 10년 안에 돌아오지 못하고 20년, 30년이 걸릴지도 모른다. 그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아내를 불러요. 그날 마침 이 출정하는 날 아내가 아들을 낳습니다. 아내한테 말하기를 내가 이제 전장터로 떠나는데 만약 오늘 태어난 내 아들이 성년이 될 때까지 이제 작품에는 이 턱에 수염이 날 때까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마는 성년이 될 때까지 내가 돌아오지 않으면 당신은 재혼해도 좋다. 당신이 재혼하는 건 좋지만 그러나 내가 다스리는 이 나라는 내 아들한테 물려주라. 그렇게 자기 아내한테 부탁을 합니다. 이 아내가 약속을 하지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일진일퇴 10년 동안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는 이 오디세우스가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던 대로 트로이 목마라 그러죠. 목마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트로이를 함락을 시킵니다. 이 전쟁에 이겼죠. 다른 여러 장군들은 이제 전쟁에 이기니까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합니다. 왜 고향으로 돌아가질 못하냐면 칼립소라고 하는 이 림프가 있습니다. 이 칼립소라고 하는 이 림프가 요정이지요. 이 오디세우스를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질 못하게 자기가 사는 섬에 억류를 합니다. 그리고는 가정으로 돌아가지 말고 나하고 결혼하자. 이렇게 해서 오디세우스가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해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다 돌아갔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지금 칼립소에 의해서 섬에 갇혀 있게 됐거든요. 이제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제우스로부터 시작을 해서 포세이돈, 하데스 여러 이제 신들이 모여서 다른 사람들은 다 고향으로 돌아갔는데 이 오디세우스는 고향으로 지금 못 들어가고 칼립소 림프가 자기하고 결혼해달라고 섬에 지금 묶여놨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신들이 모여서 회의를 해요. 회의를 하니까 갑론을박하다가 결국에는 오디세우스도 고향으로 돌아가야지. 고향으로 돌아가도록 신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이 칼립소에게 명령을 내려요. 오디세우스를 더 이상 유혹하지 말고 섬에 억류하지 말고 가정으로 돌아가게끔 석방을 하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칼립소 림프가 굉장히 섭섭하지만 제우스의 명령을 안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석방을 합니다. 근데 이제
섬에서 나가려면 배를 만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칼립소 림프가 도끼를 오디세우스한테 선물로 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오디세우스가 칼립소가 준 그 도끼를 가지고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 섬에서 탈출을 해가지고 결국 가정으로 이카타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게 순탄치가 않아요. 포세이돈이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이 그리스 신화를 보면 천하를 3분했어요. 맨 위에는 하늘이고 그 다음에 바다고 그 다음에 지하세계가 있어요. 지하세계. 죽으면 가는 지하세계죠. 이 하늘을 다스리는 신을 제우스라고 합니다. 바다를 다스리는 신의 포세이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옛날 포세이돈 어드벤처라고 하는 영화를 보셨겠지만 그거 이제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이제 아주 뒤집어지면서 거기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숨을 이제 잃었는데 그 가운데 신부 한 사람이 끝까지 이제 그 남은 사람들을 독려해서 결국 이제 다 죽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다시 생명을 건졌다 하는 그런 영화잖아요. 이게 바다를 다스리는 신이 포세이돈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이제 지하세계인데 하데스라고 해요. 이렇게 세 신이 서로 이렇게 천하를 3분해서 다스리는데 이 포세이돈이 방해를 합니다. 바다의 신이 방해를 해요. 왜 포세이돈이 방해를 하냐면 이 오디세우스가 실수를 해가지고 이 포세이돈의 아들을 눈을 멀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포세이돈이 화가 나가지고서는 이 오디세우스가 배를 타고 무사히 이타카 섬으로 돌아가지 못하도록 큰 풍랑을 일으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좌초를 하지요. 좌초를 해서 간신히 이제 어느 섬에 들어갔는데 거기에 나우시카마라고 하는 여자의 도움을 받습니다. 그 섬에 이게 공주인데 이 나우시카마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신만고 끝에 목숨을 부지를 합니다. 그러자 이제 신들 가운데 전쟁의 신 아테나, 이게 지금의 그리스의 수도 아테네입니다. 아테네가 아테나에서 나왔어요. 이게 전쟁의 신이거든요. 전쟁. 이 아테나 신이 이제 결국 여러 가지로 이제 도와주지요. 그런데 이제 그 전쟁 10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이 10년이에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됐죠. 20년 되니까 아들이 장성했잖아요. 장성해서 어머니한테 아버지에 대해서 묻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희 아버지는 죽지 않았다. 트로이 전쟁이 터져서 전쟁에 참여했다. 내가 듣기는 트로이 전쟁에 승리를 해서 많은 장군들이 다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얘기는 들었다마는 아직 너희 아버지는 돌아오질 못했다. 그러나 죽지는 않았을 것이다. 너희 아버지는 굉장히 똑똑하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훌륭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절대로 죽지 않았을 것이다. 반드시 돌아온다. 이렇게 어머니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 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그냥 집에 앉아가지고 아버지를 기다리는 것보다는 내가 아버지를 찾아서 가야 되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그 어머니 얘기를 들으니까 아버지가 굉장히 훌륭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한 아버지를 내가 찾아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이런 생각을 이제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테나 여신이 아들을 보고 그래, 네 말이 맞다. 그렇게 훌륭한 아버지 집에 돌아올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지. 그리스로 가라. 아테나 여신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로 가서 아버지를 찾으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 이 아들이 어머니 몰래 가출을 합니다. 어머니한테 아버지 찾기 위해서 내가 그리스로 가겠습니다. 그러면 어머니가 반대를 할 테니까. 이 어머니는 말은 안 하지만 남편이 20년 동안 안 돌아왔거든요. 그러니까 어쩌면 죽었을지도 모른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내가 이 아들을 잘 키워서 남편한테 약속한 대로 이타카 이 왕국의 후계자로 삼고 왕으로 세워야 되는데 이 아들이 그리스로 갔다가 행여 무슨 일이 생기면 이건 완전히 대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가지 마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결국 이 아들은 어머니 몰래 그리스로 갑니다. 그리스로 가서 아버지를 찾기 위해서 뭐 여기저기 이제 돌아다녀요. 아버지가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다는 걸 이 아들이 아니까 그 트로이 전쟁에 참여했던 아버지 친구들을 찾아서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수소문을 합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나면은 네스토르라고 하는 그 사람을 만나요. 아버지하고 같이 전쟁에 참여했던 분인데 이 네스토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트로이 전쟁에 직접 참여했고 너희 아버지가 얼마나 훌륭한 분이었냐 자기가 직접 봤으니까 그 얘기를 전부 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그 아들이 더 아버지가 그리운 거예요. 어머니 얘기만 듣다가 직접 아버지하고 전쟁에 참여했던 아버지 뭐 친구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렇게 얘기를 들으니까 네스토르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아버지가 보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아주 정말 동분서주합니다. 그런데 이 네스토르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희 아버지를 찾으려면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를 찾아가면 혹시 그 사람을 통해서 너희 아버지 소식을 들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이 메넬라우스를 찾아갑니다. 여러분 이 메넬라우스라는 사람은 지난번 일리아드 얘기를 할 때에 그리스 최고의 미인이 헬렌이라 그랬죠. 헬렌. 이게 트로이 헬레나 뭐 이게 영어 발음하고 이제 그 헬라어 발음 때문에 차이가 나는데 헬렌이나 뭐 헬레나나 같아요. 이게 아주 미인이거든요. 근데 이 미인이 트로이의 왕자 파리스를 만나가지고 결국 트로이로 도망을 갔지요. 그리스 사람들이 이 미인을 우리가 다시 되찾아와야 된다 해서 전쟁한 게 트로이 전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헬렌은 메넬라우스의 부인입니다. 그러니까 뭐 이 메넬라우스는 그 오디세우스 덕분에 이제 전쟁에 이겼고 아내도 찾았으니까 이 스파르타 왕 메넬라우스가 아주 전국에 수소문을 해서 오디세우스가 어디에 있는지 찾아요. 그랬더니 이게 어디 있냐면은 오기기아 섬에 지금 이 오디세우스가 있다 하는 얘기를 듣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가 오기기아 섬에 있다. 가보라.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들은 아버지가 있는 오기기아 섬으로 지금 가는데 아들이 온다는 것을 오디세우스가 모르니까 이 오디세우스는 다시 배를 타고 이 섬을 탈출하다가 또 포세이돈의 방해를 입어가지고 또 난파를 당해요. 천신만고 죽을 고비를 넘기고 이제 아테네 여신이 다스리는 숲에 간신히 도망을 갑니다. 거기에 이제 아테네 여신이 나타나요. 나타나서 오디세우스 보고 이제 거의 집에 다 왔다. 그러나 그냥 이렇게 가면 너는 틀림없이
암살을 당하거나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 말고 거지 복장으로 이제 이타카 섬으로 들어가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오디세우스가 거지로 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타카 섬에 도착을 해요. 거지로 변장하고 벌써 20년 세월이 흘렀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카 섬의 그 여러 국민들이 이 오디세우스를 알아볼 수가 없어요. 복장도 거지 복장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그 궁 안으로 들어가는데 성공을 합니다. 근데 궁 안에서는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이 오디세우스 아내가 굉장히 미인이에요. 미인인데 그 남편이 집을 떠난 지 20년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여러 왕들이 이 오디세우스 부인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남편 죽었다. 20년 동안 소식이 없지 않냐? 그러니까 남편 기다리지 말고 재혼을 하라. 그리고 당신 남편이 말이야 트로이 전쟁에 참여할 때 재혼해도 좋다고 얘기했잖냐? 그래서 주변에 있는 여러 유력한 왕들이 이 오디세우스 아내한테 굉장히 압력을 가해요. 이 아내는 사실 결혼하고 싶은 생각은 없지만은 여러 가지 여건이 굉장히 불리해요. 아들도 몰래 아버지 찾는다고 나가버렸지. 남편은 떠난 지 20년 동안 소식이 없지. 게다가 주변에 이제 많은 사람들은 재혼하라고 압력을 가하지. 무조건 나 재혼 안 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나라를 지키려니까. 아들도 없어. 남편은 돌아오질 않아. 그러면 이 나라를 어떻게 지킬 것이냐. 재혼을 해서 이 나라를 지키는 수밖에 없겠다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남편이 20년 동안 이게 소식이 없으니까 정말 내 남편이 죽은 거 아닌가 이제 그런 생각도 하는 겁니다. 그게 이럴까 저럴까 갈등을 겪습니다. 갈등을 겪다가 이제 자기한테 구원한 모든 왕들과 주변에 있는 왕자들을 불러요. 불러가지고 내가 재혼을 하겠다. 그런데 여기 지금 나하고 결혼하겠다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데 이 가운데서 내가 한 사람을 선택해서 내 남편으로 삼아야 되겠는데 그걸 어떻게 결정을 하겠는가? 한 가지 방법이 있다. 그 남편 오디세우스가 잘 쓰던 도끼가 하나 있어요. 도끼. 이 도끼 그림을 어떻게 그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도끼라 그럽시다. 이건 남편이 잘 쓰는 도끼입니다. 이 도끼에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구멍이 뚫려 있어요. 평소에 오디세우스가 이제 출정하기 전에 활로 이 오디세우스가 활을 잘 쏘거든요. 이 도끼 구멍에다가 화살을 많이 쏘으면서 활쏘기 연습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내 남편이 잘 쓰던 도끼가 있는데 여기 구멍이 하나 뚫려져 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활을 쏘아서 이 구멍을 맞춘 사람을 내가 내 남편으로 삼겠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 오디세우스의 부인이 참 아름답고 현숙하니까 그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지금 이 활쏘기 시합에 다 참가한 겁니다. 그 얘기를 이 오디세우스가 듣습니다. 그러니까 오디세우스도 자기도 이 게임에 이제 출전을 하는 거예요. 출전을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인용되는 그런 단어인데 에우리토스라고 에우리토스 이거는 오디세우스가 사용하는 활입니다.
얼마나 그 활쏘기를 좋아하고 활쏘기 연습을 많이 했는지 천하에 정말 대단한 활을 이 오디세우스가 갖고 있는 겁니다. 그 활의 이름이 에우리토스라고 그래요. 에우리토스. 이거 상식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이런 활입니다. 이거는 다른 사람은 땡기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제 오디세우스가 이제 하녀를 만나가지고 자기 정체를 얘기하고 입단속을 시키고 에우리토스 활을 가져오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게임에 참여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뭐 활을 쏘아도 다 실패해요. 그런데 마지막 이 오디세우스는 에우리토스 이 활을 가지고 아주 적중하지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비록 20년 세월이 지나긴 했지만 자기가 평소에 늘 연습하던 그런 도끼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늘 잘 사용하던 활이고 그러니까 결국 오디세우스가 우승을 합니다. 우승했으니까 이제 그 부인이 오디세우스하고 결혼해야 되잖아요. 근데 딱 만나보니까 전혀 이게 낯선 사람이야. 이게 자기 남편인데 20년이 지나니까 벌써 뭐 늙었을 것이고 게다가 거지로 뭐 변장을 하니까 뭐 초췌하고 온갖 시련과 역경을 걸치고 나니까 이 오디세우스가 완전히 그냥 옛날에 그 잘난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 그 아내가 딱 보니까 물론 도끼에 적중을 해서 자기가 약속한 대로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하긴 해야 되겠지만은 영 이게 마음이 이게 움직이질 않아요. 그래서 자꾸 망설입니다. 약속은 했으니까 결혼을 해야 되는데 도무지 이제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안 나요. 그럴 때 이 오디세우스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는 아내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20년 전에 가정을 가꾸고 있었다. 20년 전에 내가 아내를 사랑했는데 그 아내하고 사용하던 침대 얘기를 합니다. 아내하고 사용하던 침대가 이런 나무로 되어 있고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고 쭉 침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고 이 아내가 자기가 남편하고 사용했던 침대거든요. 그 얘기를 다 듣고 결국은 이 거지로 변장한 자가 자기 남편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인정하게 됩니다. 그게 뭐 둘이 얼싸안고 뭐 울고 뭐 난리지요. 그러면서 이 아내가 그동안 자기가 여러 가지 서름을 받았던 얘기를 쭉 합니다. 이 왕자들이 자기를 얼마나 힘들게 했고 주변에 있는 왕들이 말이요 얼마나 자기를 괴롭혔는지 자기 남편한테 쫙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오디세우스가 기왕에 이 왕자들이 다 모였고 당신을 괴롭힌 이 주변의 왕들이 지금 이 시합에 참여하기 위해서 다 모였으니까 이제 모조리 죽이자. 그래서 당신을 괴롭힌 자들 다 죽여서 복수를 하자. 이제 그렇게 이제 오디세우스가 결심을 합니다. 근데 혼자 힘으로 이거 다 감당할 수가 없잖아요. 그럴 때 마침 아들이 돌아옵니다. 아들이 돌아와요. 그래가지고 이 아들하고 아버지가 힘을 합쳐서 결국 어머니를 괴롭혔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가지고 결국 행복한 가정을 가꾸었다. 이게 오디세우스의 줄거리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 찾아 산말리지, 아내는 아내대로 20년 동안 절개를 지키지, 오디세우스는 오디세우스 나름대로 10년 동안 전쟁 끝나고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온갖 고생을 하지. 그러나 결국에는 다 만나고 가정은 회복이 됩니다.
서양 사람들이 굉장히 가정을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운명에 도전하는 것, 이게 서양 사람들의 가치고, 가정. 그래서 하우스하고 홈을 구분하잖아요. 요즘 이제 그 KBS 거기에 보면 이여령 씨가 백년서재라고 그런 타이틀을 가지고 이제 그 젊은 이제 사람들하고 대담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아마 이제 오는 토요일 날에는 먹는 거 가지고 이제 문화 비평을 하게 될 텐데 상당히 나름대로 통찰력이 있어요. 거기에 하우스라고 하는 건 집이다 이게야. 집. 몇 평짜리. 근데 서양 사람들은 하우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홈이 중요하다 그 말이야. 거기에 가족들이 있고 가족들과 더불어 오손도손 살아가고 그래야 그게 행복이지. 가족끼리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말이죠. 서로 냉전하고 그러면서 큰 집에서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서양 사람들은 이 하우스, 그 건물이잖아요. 그게 아니고 홈.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을 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오디세우스에서 말하는 그리스, 서양 사람들의 가치 기준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동요에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런 노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엄마야 누나야 강변 살자 그렇게 얘기하면서 아버지 얘기는 안 하는 거예요. 형님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가정이 아버지, 어머니, 형, 누나, 동생 다 이렇게 공동체가 돼야지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 있지 않냐. 그런 생각도 우리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서양 사람들의 가치 기준이 바로 여기에 있다 하는 걸 여러분이 기억을 해 주시고, 자, 이런 줄거리를 염두에 두시고, 이 오디세이를 통해서 서양 사람들이 우리한테 전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 하는 걸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타카 섬이라고 하는 거, 이타카. 이게 본래 고향이잖아요. 제가 이번 지중해 가서 이타카 섬을 한번 찾아보려고 했는데 이게 일정이 맞질 않아서 이제 이번 지중해 그 성지순례는 이제 그 기독교적인 성지만 찾다 보니까 이런 그 신화에 나오는 그런 섬에 대해서는 찾아보질 못했어요. 이타카, 이거는 고향입니다. 고향이에요. 오디세우스의 고향입니다. 여기에는 아내가 있고 아들이 있고. 그래서 이 이타카라고 하는 이 섬은 행복을 상징하는 겁니다. 행복. 즐거운 곳에서는 날 오라 하여도 그런 동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타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인데 이 고향을 다른 말로 상징화시키면 행복이에요. 오디세우스라고 하는 이 작품은 인간은 어떻게 행복으로 가느냐 하는 그거에 대한 일종의 시적 표현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행복으로 가는데 쉽지가 않아요. 난파당하죠. 방해자가 있지요. 유혹하는 사람이 있지요.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러나 그와 같은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결국 행복을 찾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행복이란 쉽지가 않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아내 입장에서 보면 정말 힘든 20년이었어요. 남편이 고향을 떠나 전장터로 가서 1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은 다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에 남편이 돌아오질 못하고 다시 10년.
20년을 기다리는 거예요. 20년을 기다려서 결국은 남편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기다림의 미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 긴 세월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행복해진다. 행복은 싸구려가 아니다. 그거를 이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이 행복을 찾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지가 중요한 건 사실입니다. 본인의 의지. 이 오디세우스가 나는 간다 고향으로. 나는 내 아내한테 간다. 내가 낳은 아들한테 간다. 내 국민들한테 간다. 이런 의지가 아주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온갖 어려움을 당해도 결국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고향으로 간다. 그래서 결국에는 고향으로 돌아와서 행복하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본인의 의지가 참 중요합니다. 누가 갖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이런 눈물겨운 의지가 있어야 행복해지는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첫째는 기다림이죠. 첫째는 기다림. 로마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처럼 행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다음에 본인이 행복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있고, 그 다음에는 도움이 필요해요. 외부에 누가 도와줘야 돼요. 절대로 기다린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본인의 의지가 강철 같아도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 누군가가 도와줘야 돼. 여기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아테나 여신. 응? 아테나 여신. 이게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아들을 보고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니까 그리스로 가라. 메넬라우스가 도와주잖아요. 너희 아버지는 참 훌륭한 아버지였는데 내가 수소문을 해보니까 오기기야 섬에 있다 그러더라. 거기 가보라. 그러잖아요. 사람의 도움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도움도 절대로 필요합니다. 여기 인간이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얘기했습니다만은 나우시카마 이거 여자잖아요. 이 요정은 인간도 아니고 신도 아닌 그런 존재입니다만은 칼렙소도 결국은 유혹해서 자기 남편으로 삼으려고 했지만은 제우스가 석방하라 그러니까 석방해 주잖아요. 그러면서 도끼도 하나 선물로 주잖아요. 이렇게 도움이 필요해요. 신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들은 이제 호모는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이니까 제우스 신이 도와줘야 되고 아테나 신이 도와줘야 되고 헤르메스 신이 도와줘야 되고 이렇게 얘기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 그리고 인간이 도와줘야 돼. 여기서 인간은 남자에게는 여자, 여자에게는 남자. 여기 보면 이 오디세우스를 도와준 사람들 여자가 많지 않습니까? 칼립소도 그렇고, 나우시카마도 그렇고. 그리고 신도 여자입니다. 아테나 신이 여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에게는 여자의 도움이 필요하고 여자는 남자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야 인간은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이 오디세우스는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 오디세우스가 10년 동안 이제 그 고향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환난을 겪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사이렌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이렌 알잖아요. 불나면 웽 하는 거 사이렌. 사이렌 소리가 들린다.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제 여기가 바다잖아요. 바다인데 여기에 섬이 있어요. 섬. 이게 사이렌 섬입니다. 이 섬이 있는데 이 배들이 일로 배들이 지나가는데 이 사이렌 이 섬에 있는 그 요정들이 노래를 부르는 겁니다. 노래를 부르면은 그 노래에
아주 혹해가지고서는 이게 앞으로 계속 그냥 항해하는 게 아니라 다 이 섬에 내려버려요. 이 섬에 내려서 결국엔 여기서 다 죽어버려. 그러니까 그걸 알고 이 오디세우스는요, 이 사이렌 섬 지나갈 때에 뭐 여기서 뭐 노래하고 뭐 난리지. 그래도 모든 부하들한테 귀를 다 막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도 귀를 막고 귀를 딱 막으니까 이제 뭐 소리가 안 들리잖아요. 그래서 무사히 이 섬을 지나갑니다. 그래서 요즘도 사이렌 하면은 그거는 뭔가 사고가 터진 거잖아요. 불이 났다든가 뭐가 났으니까 사이렌이 울리는 거잖아. 이게 바로 이 오디세우스에서 나온 그런 얘기입니다. 그 뭐 여러 가지 환란이 많은데 그 뭐 다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결론은 우리가 가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도전해야 됩니다.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그걸 그냥 이건 힘드니까 난 못해 주지 않지 말고 거기에 도전하면 결국에는 좋은 결실을 거둘 수 있다. 이런 긍정적인 메시지가 이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우리는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호머가 쓴 대서사시 두 가지입니다. 일리아드, 오디세우스. 그런데 일리아드는 굉장히 비극적으로 끝나요. 영웅 아킬레우스도 죽지요. 헥토르도 죽지요. 뭐 많은 사람들이 전쟁에 죽어갑니다. 이게 아주 비극적인 거예요. 일리아드는. 근데 이 오디세우스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해피엔딩으로 끝나요. 그래서 눈물과 웃음, 절망과 희망. 이게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그리스 사람들이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겁니다. 결론을 내리면 호머는 이 일리아드와 오디세우스를 통해서 인간은 절망하는 존재고 동시에 희망을 가지고 사는 존재다. 이 두 가지가 늘 교차되면서 사는 게 인생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가을이 되면 우울증 환자들이 고생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나 이제 뭐 가을이 지나면 다시 또 원상으로 회복이 됩니다. 절망과 희망, 이것은 시계추처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절망할 때 희망을 생각하시고 희망적일 때에 절망할 날이 올 수 있음을 알고 겸손하게 준비하는 그런 지혜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강의는 끝내고